자,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그 시조 있지 않습니까? 병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네, 그걸로 한번 놀림 좀 받으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안 받았어요. 받은 적도 없는데 또 왜 얘예요? 아니, 언제 무슨 놀림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가 아니고요. 요즘에 모 방송 가니까 아시는 분들 팟캐스트에 그때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거기 갔다 왔어요? 네? 거기? 수준이 딱 제 수준들이네요.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일단 어제 시장 정리부터 하고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그러시죠. 네, 우리 시장은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미국은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반등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약밥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강 후약이 됐죠. 시장이 상승할 땐 정약 후강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전강 후약이 된다는 것은 이제 매물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0.00입니다. 똑같은 지수로 그냥 끝났고요. 다우는 0.47% 하락, S&P 500은 0.2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플러스였다가 약밥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가 올라왔습니다. 유가가 올라온 것은 사우디에서 원유 감산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했고 에너지 소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너스는 살짝 내려왔고요. 그리고 요즘에 국제 수익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하고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잭스로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하지 않겠냐. 요것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로화 금리나. 약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경기 지표 좋지 않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그 유로존하고 미국의 PMI 지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S&P 글로벌에서 유로존 합성 PMI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이제 합성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49.2로 나왔는데 전월이 49.9였고요. 18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저기 50이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8월 서비스업이 PMI가 44.1, 오. 전월이 47.3이었으니까 엄청 빠졌네요.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7월의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비 12.6%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경기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그렇습니다. 수치들은.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떻게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의 둔화를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아예 발표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왜 그래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가 용인하지 않는다. 뭐 예,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요즘에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은 오늘 마지막에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줌비디오, AMC, 배드베스 같은 밈 주식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야, 줌비디오도 밈주식 됐어요? 그러니까 줌비디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밈 주식이 아니라도 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걸 퍼뜨려서 하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좀 급락을 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반등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경기 지표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매물이 다시 나오면서 어제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1.1% 하락해서 코스피가 2,435포인트, 코스닥 1.56% 하락을 했습니다. 5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일. 예, 환율이 어제 장중에 1,345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고공권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외환당국에서 어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네. 환율 상승에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 점검을 하겠다. 이런 구두 개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예, 좀 내려온 모양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좀 원하는 약세의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 유럽과 중국의 에너지 위기, 요걸 이제 가장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뉴스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는 또 굉장히 냉혹하게 원자력, 도시가스, 관광, 전력 설비 요런 쪽에 에너지 관련된 요런 섹터에서는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야, 외국인이 플러스 1억이에요. 예. 색깔이 많은가 봐. 1억
원이에요? 예. 1억 원이지 그럼 1억 달러겠어. 순매수니까 생각이 많은 거야 저게 지금. 외국인들도 이걸 어떻게 더 사버려. 안 돼. 팔자사자가 막 이렇게 서로 다 섞여 있는 거죠. 예, 환율의 고공권에서 외국인들이 요즘에 매도가 아닙니다. 순매수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도 또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우리 원화를 볼 때 싼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면 이런 거죠. 우리 그 7월부터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하거나 가격이 반등할 때는 자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의 악재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싼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반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345원까지 갔다는 것은 점차로 우리 원화가 싸지고 있다. 라는 것들을 반영을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을 그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는 아무튼 에너지 위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조선 지금 수주 때문에 조선과 조선 기자재는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뒤따라서 또 한 섹터가 다시 좀 강세를 보였는데 기계 섹터입니다. 근데 기계 섹터는 조선 기자재도 들어가 있고 원자력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여러 군데 그래서 기계 섹터가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매수를 보면 삼성, SDI, 두산 에너빌리티, OCI,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LG노텍, 삼성바이오, 카카오뱅코 이런 것들이었는데 왜 이걸 제가 불러드리냐면요. 네. 외국인들 매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기계,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에 지금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IT 쪽하고 바이오하고 금융 이런 쪽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섹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제 주요 종목들의 매수한 거, 매도한 것들을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도 5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반등 시도를 좀 할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한 부분은 단기에 급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다시 내려왔습니다. 고점으로부터 약 6% 내려왔어요. 네. 나스닥 기준으로.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냐 아니면 재차 다시 또 반등 시도를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핵심 내용이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의 이유를 낸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매물로 인해서 수급적 이유에서 하락했다고 하지만 이유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번 주 말에 잭스홀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 연설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뭔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최근에 국제 수익률이 올라갔거든요. 이제 지금 가만히 보면요. 제가 그 두째 줄에 표시한 건 뭐냐면 연말의 기준금리 전망이 3.5% 정도 네. 그리고 좀 매파적인 곳은 4.0%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연준 위원들이요. 네. 근데 국제 수익률은 아래에 있잖아요. 2.7%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올라와서 3.0% 최근에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 아래에 있고 기준금리의 전망은 3.5%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국제 수익률이 더 낮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네.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금리 인상이 올해 마감되면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국제 수익률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한참 동안 거기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금리 인하고 이러지 않고요. 금리 인상을 마감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4.6개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지금 경기 상황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손바져가면서 오버슈팅한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심리를 죽이려고?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강력하게 하면은 그렇다면은 계속 지금 연준 위원들을 다 그렇게 매파적 발언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시장은 그것도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김프로님도 도대체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네.
사실 보면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이유를 댔거나 또는 시장이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 소널 미팅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 연설에서 우리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완화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일 날 이제 9월 들어가잖아요. CPI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 소널 미팅에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우려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그걸 지나가면서 시장은 재차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뭐 인플레이션의 구체적인 거 뭐 또 이런 거 뭐 금리를 빅스텝이냐 자이언스 이런 얘기는 통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번에 이제 제일 전반적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중립 물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 물가제. 그것을 이제 삭제하지 않겠냐.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 2%에 맞춰놓고 있으면은 그럼 고강도 인축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없애면은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또 재밌는 부분은 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네. 이 잭소널 미팅을 악재로 반영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기대를 했어요. 예, 호재성으로 얘기를 아니 했거든요.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FOMC가 없다. 예. 8월 달에는 예, 예. 한 달 쉰다. 네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편하냐.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9월에 이제 8월 CPI 나오면 그러면 시장이 좀 화답을 하지 않겠냐 이런 식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이걸 악재로 반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기적으로 24%나 올라오면 올라오면 시장에 대해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경기 지표 부진이 속에서 유럽과 중국의 경기 우려 지금 에너지 위기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귀결되는 것은 다시 이제 곧 이제 9월이 3분기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분기의 경기 지표하고 기업 실적 보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사이에 시장은 큰 방향은 결정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원화 약세가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할 거냐, 그리고 원화 약세가 1,300원 위에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환경상으로는 과거하고는 다르다, 좀 길게 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점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든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깜짝 놀랄 악재로 지금 반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근데 점차적으로 좀 전에 환율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원화가 저가 구간으로 진입하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변화야 환율과 함께 연관돼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다라는 건 이제 여의도 일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외국인들 우리가 주가가 싸면은 이게 싸니까 사서 뭐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원화가 지금 약세 구간이기 때문에 약세에서 사면은 이게 떨어지면 환차 이익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원화 약세는 지금 시장 및 대형주 약세의 주요 요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삼성전자는, 삼성전기는, 현대차는 이런 대형주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언제 올라요? 이러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의 그 전체 주주 수가 더 늘었다면서요. 이제 전에 500만에다가 지금 더 늘었대요. 600만이. 그러니까 원래 물려있던 사람들은 그냥 있다가 요번에 떨어지면서 6만 원 근처에 되면서 더 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언제 오르냐,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질문을 아니 근데 많이 최근에 하시는 이제 예탁금 줄고 막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주식을 이제 포기한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네, 네. 주포자. 주식을 안 한다 이제. 네. 근데 삼성전자를 팔고 안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고. 맞습니다. 예. 개별 종목 팔고 안 하는 거야. 삼성전자는 그냥 스테이.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주수가 그렇게 늘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것의 해답은 이제 환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환율이 지금 고공권에 있는 상태에서 대형주가 움직임의 폭이 좀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치고 올라가거나 아래로 급락하거나 하는 상황이 지금은 없어요. 그런 이벤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 발표 지난번에 있었고 가이던스 나왔잖아요. 또 이제 9월 중순 되면 곧바로 그 가이던스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하향 다운되고 있는데 실적이 희소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실적의 희소성. 네, 그 와중에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 그럼 쏠림이 있죠. 예, 요런 쏠림이 정확하시. 예, 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그쪽으로 매기가 가면서 매수 네. 들어가면서 그쪽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시황을 결국 실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0일까지 무역 수지 나왔습니다. 좀 화면 보시면 좀 답답하죠. 지금 4월서부터 무역 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데 8월은 20일까지 102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나왔습니다. 무역 적자가. 그래서 반도체, 무선통신, 컴퓨터 수출이 급감했고요. 원유, 가스, 석탄, 에너지 수입이 급증했고 이건 다 아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수출이 증가된 품목이 있어서 거기 써왔는데요. 자동차 부품, 가전, 선박 여기는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4월 이후에 6개월 연속 적자이고요. 특히 대중국 수출이 부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망이 비관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분간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하면 환율이 우리 1,300원 아래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은 우리 보시면 우리 패널 중에서도 이거 지금 무역 수지 가지고 시작을 예측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굉장히 김영익 많잖아요. 박사님 예, 예. 대표적이고 김효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아니다. 이게 둔화되든지 변화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상당 부분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수출입 지표를 통계하는 이 통계 관계 당국자에서 발언을 빌면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게 한 측면에 있고요. 또 한 측면은 미중 갈등에서 대중국 보복 이걸 또 걱정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수치에 중국이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그래서 또 이제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수출 다변화해야 된다. 정말 그냥 이론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든 중국의 수출이 지금 특히 반도체나 IT 쪽의 수출은 거의 반으로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시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을 때 이게 좋아질 거고 그러면 시장이 거의 화답을 하고 환율도 화답을 할 거다. 그런 부분이 연동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또 안유아 교수님 어제 출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중국에 대한 수출 요즘 좀 뭐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되돌리는 거 크게 기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도 그거 인정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 저 애플이든 뭐 나이키든 코카콜라 같이 이제 전 세계 1등할 품목 그거 아니면 중국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하는 게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재는 반도체, 네. 나머지는 이제 초코파이? 뭐 문화 컨텐츠, 초코파이. 초코파이 쉽지 않죠. 인. 초코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점점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기대, 뭐 이것만 뭐 무슨 뭐 대중관계 뭐 이렇게 중미 관계만 좀 좋아지면 괜찮겠지 이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우리 안유아 교수님 어제 저녁 방송 혹시 야, 어제 뭐 보신 분들. 열띠던데. 네 있으시면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책 당국에서는 네,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전에서 계시는 분들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그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죠. 네, 사실 그 대중 수출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이 현지 거기서, 법인에서 여기서 맞습니다. 갖고 가서 조립하고 그런 거거든. 예, 그렇죠. 우리 기업이 많이 나왔다니까. 네, 네, 네. 여기에 이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이 뉴스보다도 이슈보다도 지금 이제 직접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으로 사실은 자발적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미국에 훨씬 더 의존도가 커지는 그쪽에 파이가 커지는 그러니까 뭐 파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진출이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하라 그러니까. 네. 지금 2차 전지, 뭐 전기차, 자동차, 뭐 저기 반도체 전부 다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중국처럼 거기 가서 기술력 뺏기고 거기 가서 우리도 뭐 또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정말 뭐 낙동과 오리알처럼 그러다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달리 또 생각을 해보면요. 달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이나 다른 특히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체 시장도 그렇고 기업들이 저평가 받는 이유는 시장의 사이즈 때문이잖아요. 시장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쩌면 이런 위기가 또 기회가 돼서 글로벌리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쪽도 해석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변화가 어떤 기업에는 굉장히 크게 여기서 할 수도 김 있고요. 프로가 딱 한 가지 그 미국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공장을 지을 때 있잖아요. 예. 공장 자동화를 맥시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고용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용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예 그렇죠. 세금도 깎아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장사 좀 안 되면 이제 레이업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미국 회사는 괜찮은데 한국 회사가 그렇게 하면 그게 더 부각이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공장 지을 때 공장 자동화 미국 사람 최대한 줄여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럼 뭐 좀 혜택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사실은 예. 그 고용의 명분보다도 예. 빨리 국산화라는 거거든.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예, 진짜 공장 자동화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진출하신 미국 특히 진출하시는 기업들 잘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위기 또는 지금 경기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오니까 중국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섹터에 영향을 주는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록적인 폭염이 있다라고 계속 우리 뉴스 듣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수량 감소로 인해서 스촨성의 수력 발전이 감소하면서 에너지 위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면은 그 뉴스를 보니까 스촨성은 전력의 80%가 양쯔강에 있는 수력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거기에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그걸 돌리지 못하니 스촨성에서 어제 돌발 사태 에너지 공급 보장 비상 계획을 발동했습니다. 네. 요걸 발동을 하면서 공장들을 세워두는 거예요. 아. 멈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력 소모가 많은 폴리실리콘 요거 멈춰졌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주가들이 다 올랐어요. 굉장히 예민하죠. 네, 네. 전부 다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리튬이온 공장 폐쇄가 20일까지 하라 그랬는데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리튬이온 공장이 중국의 전체 리튬에서 여기서 생산하는 것이 약 29%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소면 배터리 생산의 차질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서서 좀 저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예. 세워 안 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 러시아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그게 걱정이더라. 예. 지금 러시아 계속 오늘 뉴스는 안 가져왔지만 네. 러시아에서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스 밸브 다시 잠근다 그러죠. 네, 네, 3일간 다시 정기 점검.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에너지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거는 지금 뭐 지금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위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생산 차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섹터의 어떤 섹터는 또 이게 수혜다 그러면서 오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산업의 생산의 성장에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위안화가 약세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황 얘기하면서 지금 달러 대비 6.83위안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인 거죠. 올라갔다는 얘기는. 얘기는 달러 인덱스 강세 그리고 미중 통화 정책의 딥커플링 그리고 중국의 경기 지표 둔화 요 세 가지 때문인데요. 네.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는 미중 통화 정책 디커플링 그 옆에 화면을 보시면 중국의 LPR 1년 만기 LPR의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하나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면 어디까지 용인을 하고 언제 이것을 외환당국에서 개입을 할 거냐. 요것은 과거에 봤더니 2016년과 2019년도에 중국의 외환당국에서 달러 대비 7위안을 터치를 하면은 직접 개입을 하더라. 아하. 요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게 나오면은 일단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원화도 강세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좀 처해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약세되기 위해서는 달러너스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너스가 떨어지는 거는 그 전반에 있는 유로존이나 중국 이런 영향이 있지만 이건 미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인플레 지표가 둔화가 되면 그러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면 안 됐었거든요 그동안에. 네. 그럼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 정책 당국에서 미국 달러 인덱스를 건들 가능성은 있어요. 고기 정도만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한국 전기차 재편의 속도,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가 미국 공장을 조기 착공한다고 했는데 투트랩으로 간다면서 어저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내년 말까지 중국 공장에서도 완공해서 생산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뉴스를 가져오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요. 현대차가 미국 공장 조기 착공하고 중국에도 생산한다라고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급하게 나서고 있다라는 거는 국내 부품사들 있잖아요. 부품사들의 대대적 전환이 전망된다. 이런 기사인 거거든요. 따라가야 돼.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라인도 재편해야 되고 그것에 연동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 부품사들은 아마 주가는 네. 정말 차별화가 많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신고가 종목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대형 중에도 그런 종목이 있고요. 아직까지 밑에서 한참 있는 계속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완전히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이 그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산 없으면 못 만드는 현대차, 삼성전자 초비상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 소재 중국 의존이 80% 이상이다. 아까 제가 그 뉴스에서처럼요.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새롭게 나왔네요.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 한 곳을 짓는데 30조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평택에 공장 3곳을 추가 증설한다는 평택에만 발표도- 3개를 짓는다고요? 예. 지금 현재 3개 있거든요. 그 3공장, 1공장, 2공장 돌아가고 있고 3공장이 올해 완공이 돼요. 그리고 4공장은 기초공사를 시작을 했고 향후에 2곳을 더해서 6곳을 평택에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누구나 이 얘기를 들어요.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막 이렇게 공급을 늘려놓으면 어떡하려지? 야, 이명록 교수 대단하네. 왜요? 그때 우리 그 팬 미팅에서 네, 네. 평택이하는 보지도 마시라고 그랬지. 못 들었어. 그런 소리인데 거기 평택까지만 보시라고. 거기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군요. 당진 안 되겠네요. 평택까지니까. 그래서 총 6곳을 지금 이제 공장 가동을 한다는데 지금 정프로님의 의구심처럼 저도 의구심처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삼성전자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수요 감소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반도체의 시장은 계속 확대된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게 메모리인지 비메모리인지가 혹시 나왔나요? 지금 그것까지는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저사양보다 고사양들을 하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면 좀 약간 쉽지 않을 것 같고 비메모리 그러니까 맞아 파운드리 파운드리, 예, 파운드리면 그렇죠. 차라리 좀 예, 괜찮을 예, 것 같은데 파운드리 설마 하겠죠 설마 근데 메모리 이 뉴스는 네. 지금 이제 의구심도 가지시고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게 진행이 실제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후반 기업들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네네. 실제로 진행이 되면 후반 기업들 좋아집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7번, 8번 뉴스는 그냥 가져왔는데요. 네. 미국 경제학자의 72%가 미국이 2023년 내년 중반에 경기 침체가 전망한다. 19%는 이미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전미신물경제협회에서 9일간 198명의 경제학자들한테 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거보다도 또 그 두 가지 그 밑에 있는 내용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그 조사 관계자가 이 결과를 발표를 해놓고 거기에 뉴스의 워딩을 어떻게 했냐면요. 패널들의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전망이 평소보다 예전보다 불명확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왔어요. 근데 전반적인 의견들은 경기 침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경기 침체 없는 물가 안정을 지금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73%는 불가능하다. 13%만이 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시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민 주식이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AMC는 42% 하루에 42%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베센 비욘드는 최근에 상장한 거거든요. 이거 상장 때 $5였는데 3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20일 하루에 40%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 지금 $9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줌 비디오도 뭐 어제 17%로 네네네. 폭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우리가 시장의 끝 무렵에 시장의 유동성이 없을 때 이런 밈 주식이 각광을 받고 이런 주식이 뭐 이렇게 등당 변동성이 이제 커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끝난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다 한 바퀴 다 돌아서 끝난 거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갈 거냐?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뉴스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장도 5일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다시 거봐라. 이건 그냥 단기 반등한 거고 이제 추세 하락 다시 간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저는 돌파 후 반락했다가 가는 N자형 패턴을 몇 주 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악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악재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불무명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지수 자체보다도 좀 종목에 집중하면서 종목 위주로 보시면서 이 시장을 좀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 장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